어머니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아들의 제보.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된 윤선희입니다. 아이고 너무 흉측스럽죠. 거울로 볼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조절을 하면서 주름 안 가게끔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주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충격이네요. 어느새 깊게 패인 주름. 언제 이렇게 늘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네 아이들을 12년 정도 이제 돌봐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을 지금 한 4년 정도 계속 봐주시고 계신데, 이제 나이도 많이 되시고 하셔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얼굴에 주름이 되게 많아지셨어요. 60대가 딱 넘으면서 황혼 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얼굴에 이런 게 생기면서 주름도 확 늘었더라고요. 이제 우리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죄송스럽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손주를 키우느라 피부에는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이것도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이거 좋은 거라고 사줬어요. 근데 2020년까지네, 이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근데 뜯지도 않았어, 이거. 뜯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며느리가 보면 이거 난리 나게 생겼네. 그대로 있어요, 뜯지도 않고. 그건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피부 자극, 아니, 뭐야.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사줘도. 뒤늦게 돌아본 얼굴엔 무심한 세월의 흔적만 가득합니다. 근데 굉장히 내가 피부 좋다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런데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희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가는 친구들이 아우 너도 이제 주름도 많이 생기고 얼굴에 이런 점 같은 것도 많이 생겼다고 이제 나이가 먹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정말 그냥 많이 우울했죠. 나가기 싫고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얼굴에 자신이 없어요, 이제는. 성격마저 바꿔버린 피부 고민은 얼굴 곳곳의 주름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점입니다. 정확한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 정밀 검사도 받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어디가 고민이 돼서 오셨어요? 미간주름 이렇게 습관이 돼갖고 그리고 팔자주름. 보시면 실제 나이가 지금 66세신데 내가 측정하는 나이는 71세로 나오시는데 주름이 심한 편이라는 충격적인 결과.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장벽 기능을 볼 수 있는 그 경표피 수분 증발량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 장벽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수치가 높잖아요. 높으면 안에 있는 물을 많이 증발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막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25만 넘어도 조금 그래도 손상된 피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은 지금 25 이상에 거의 30에 육박하시거든요. 피부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이 많을수록 건조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선희님은 오른쪽 얼굴에 수분 증발량이 많아 수분도가 낮습니다. 그럼 피부의 수분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조금 수분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미세한 주름이 좀 생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있으신 게 세안을 하실 때 이렇게 빡빡 문대시던데 그렇죠? 선희님은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 특히 오른쪽 얼굴을 집중적으로 문질러 씻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시면
피부 손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모공, 피지, 피지. 예, 이런 게 잘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피부라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호막이에요. 그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장벽의 기능이 이미 그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천연 보습 인자들, 지방 단백질들이 막 과도하게 때를 밀거나 자극되는 행동을 하면 떨어져 나가거든요. 장벽 기능이 손실이 되면 각질 세포에 구성하고 있는 보습 인자들이 소실이 되고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고 외부 방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으로부터 쉽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피부 증상, 질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좀 뽀득뽀득하다고 느끼겠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각질이 더 생기고 더 건조하고 그래요. 가을부터 봄까지는 좀 세수하고 나면 당기니까 스킨 로션은 발라요. 그리고 여름에는 뭐 전혀 아무것도 안 발라요. 건조하지 않는 여름철에도 보습제를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피부의 수분도를 높이면 피부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도가 떨어지면 눈가나 입가의 잔주름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조한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보습제는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주름의 원인은 수분을 빼앗는 세안법과 부족한 보습 때문이었습니다. 선희님의 피부 고민도 확인해 볼까요? 표정을 많이 쓰세요, 평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안경을 썼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뭘 보려면 이렇게 찡그리기 못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갖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집중해서 볼 때면 미간을 찡그립니다. 선명한 미간 주름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주름도 피부에 있는 근육이거든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근육이 두꺼워지고 체격이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안면도 비슷한데 안면 표정 근육을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예. 그럼 주름이 많이 생겨요. 나이가 또 들잖아요. 그럼 이제 근력이 좀 떨어지고 피부가 처지니까 눈을 이렇게 희번뜩하게 뜨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예. 이마 주름도 이마 많이. 주름.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많이 쓰다 보면. 두 번째 고민입니다. 팔자주름 깊어지고요.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기는 안에 있는 지방이 이제 확 꺼지는 거예요. 고령의 연령층을 보시면 이렇게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습니까? 피하 지방층이 줄어서 그러는데요. 노화 과정 중에 피하 지방층의 두께도 줄고 감소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노화가 더 진행이 되면 중력에 의해서 피부 처짐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아래로 쭉 함몰이 되게 되면 팔자주름이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정체 모를 점인데요.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갑자기 몇 년 새 이렇게 돋아나더라고요. 안경 잠깐 한번 벗어보실까요? 우선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양성이에요, 양성. 나쁜 거는 아니시고. 양성 종양은 반드시 노화 과정 때문에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다가 자극을 받잖아요. 외상을 받으면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과정 중에 뭐 과하게 치유가 되면 이제 이렇게 양성 종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제거를 원하시면 이렇게 째고 꼬매는 이제 수술적 방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손주들을 십몇 년을 보다 보니까 저 가꾸는 거는 포기를 하고 제 생각에 지금도 늦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중요한 거는 노화를 완전히 막는 거는 없죠. 근데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니까 그게 키포인트 같아요. 아침부터 거울 앞에 앉아있는 두 번째 귀하신 몸. 정혜님의 아침 피부 관리는 무려 10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올려요. 시원해.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이제. 안 끝난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왜 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저기를 지시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좀 지겨워서 안 해.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그런가요? 내가 보기에는 중독이야. 하루에 한 5시간은 소비하는 것 같아요. 잠잘 때만 자는 거지. 안 그러면은 내 그냥 우리 붙였다 뗐다. 그게 실제로 일이 없는 날이면 정혜님의 피부 관리는 온종일 이어집니다. 오 마이 갓. 굉장히 심한데 이거는. 한 60대, 한 70대 올 것 같아. 웬일이야. 딱 제 눈에 띄는 거 지금 이렇게 김이 이런 거. 지금 색소 침자되어 있는 거 여기 있잖아요. 거뭇거뭇 다 보이잖아요 지금. 땅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넓어져 있고. 도대체 뭘 한 거야 여태? 전에는 진짜 피부 깨끗했어요. 그때는 제가 뭐 아예 뭘 안 발랐었어요. 스킨도 일체 안 바르고 그냥 다 햇빛에 노출시키고 다녔던 부분이죠. 너무 많이 후회해요. 진짜 사람들이 너 지금 안 하면 이렇게 선크림 안 바르면 나중에 너 피부 다 뭐 작살나면 안 좋아 이랬던 부분에 뭐 괜찮겠지. 아니야 그래 무심코 넘긴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까지를 될 줄 몰라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무너져 가면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당연히 피부도 노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늙습니다. 내인성 노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고요. 외인성 노화, 자외선, 광노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가운데 자외선에 자주 노출된 사람에게 광노화가 더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햇빛이라고 하는 광노화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가 올라가게 되고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게 되면 뭐 기미나 아니면 일광 흑자라든지 아니면 검버섯이라든지 이러한 색소성 질환도 올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생겨난 거뭇한 얼룩은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팔다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혜님은 이제 햇빛이 두렵습니다. 어머님 집에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네요 지금. 네, 햇빛 때문에 햇빛은 저한테 강적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낮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할매 불 좀 켜고 살아. 컴컴한 데서 뭐해. 집안에 햇빛이 들어올 때는요. 이래 호나이 좋은데 얼마나 호나이 좋아. 재빨리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머니 왜 얼굴 가리고 계시나요? 햇빛 때문에. 햇빛이 없는데. 저기 햇빛 들어오잖아요 지금. 햇빛 때문에 이거 가리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정혜님은 온종일 피부 관리를 하면서도 정작 선크림은 바르지 않습니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크게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있습니다. 자외선 B는 유리창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데요. 자외선 A는 유리창을 통과를 합니다. 실내에서 유리창 근처에 생활을 많이 하신다거나 낮 시간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자외선 A를 차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됩니다. 외출할 때는 얼굴만 다 가리는데요. 팔다리는 관심 바뀝니다. 그 결과 지금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일하다 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흘러버리고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더라고. 더 늘어가고 진짜 이거 내 몸을 다 덮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한 적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바르는 거에 기능성 화장품을 조금 이제 눈을 떠갖고 이제 좀 바르면 낫겠나 싶었는데 내가 지금 병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병이 안만 생각 이게 점점 이게 집착이 커져 내 피부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 정혜님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거는 검버섯이고요. 요거는 이제 흑자가 조금 있으시고
있으시고 여기에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미잡티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팔에가 이렇게 뭐가 많으세요. 네. 네. 이것도 다 검버섯 네, 흑자인데 이쪽으로. 이거는 거뭇거뭇한 얼룩의 이름을 확인했는데요. 검버섯, 흑자, 이게 다 뭐죠? 검버섯, 그 지루각화증은 표피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양성 종양인데요. 이는 지속적인 피부 자극을 통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피부에 지속적인 자극을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루각화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자는 일반적으로 일광흑자라고 합니다. 일광은 광선, 즉 자외선을 뜻하는 건데요. 피부 노화 과정 중에 멜라닌 색소를 자극시킬 수가 있고 자외선을 지속적으로 노출이 받게 되면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흑자와 검버섯은 노화가 주된 원인인데요. 편평하면 흑자, 볼록하면 검버섯입니다. 반면 기미와 주근깨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멜라닌 측정 지수가 있는데 얼굴 쪽은 멜라닌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팔은 250 다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굴보다 팔에 이렇게 색소성 변화 있는 부위가 당연히 조금 더 노화가 진행이 되신 것 같고 얼굴은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얼굴 밑으로는 제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한 얼굴에 비해 팔다리는 무방비 상태였는데요. 자외선의 위험성은 단순히 색소 침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 광노화에 진행이 되면 우리 세포의 분화 속도 노출뿐만 아니라 DNA 변성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피부암의 발생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팔이라든지 다리까지 바르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크림을 하나 처방을 해드려 볼 테니까요. 검은 거는 좀 빠지는 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주름에도 도움은 되는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자극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세게 펴 바르면 좀 빨개지시는 분도 계세요. 바르시려고 하시는 부위에 피부를 조금 안정시키는 보습제를 먼저 쓰시고 한 5분, 10분 있다가 그 위에 비타민 A 크림을 써보시는 게 하나가 있고 자외선을 받으면 그게 산화가 돼요. 비타민 A 크림이. 그래서 밤에만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 도움은 좀 되실 거예요. 하는 게 많은 정혜님은 궁금한 것도 많은데요. 도움은 좀 되죠.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매일 해야 돼. 가끔 하면 흑 없어. 근데 매일 하시. 하루에 수시로 하라더라고, 시간 나는 대로. 근데 너무 많이 하면 화상 입으세요, 그것도. 그게 이제 어떨 때 모르고 많이 했더만 벌거더라고. 매일 하시는데 한 2, 30분 정도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세요. 그런데 하루에 5시간씩 피부 관리를 하는 정혜님의 모공, 색소 침착, 주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데요. 엄청 많이 보습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세안을 과하게 하시고 팩도 많이 하시니까 그게 이제 그 수분이 증발되면서 내 피부에 있는 그 수분을 더 당겨서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팩을 붙이고 있으면 시간이 또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계로 쓰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3, 4시간 훌쩍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장시간 마스크팩을 하신다거나 아니 그걸 매일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건조함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마스크팩은 2, 3일에 한 번 15분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잘생긴 남편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하신 몸에서 꼭 와주세요. 잘생긴 남편의 피부를 걱정하는 아내의 제보. 예, 49살 허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동주의 아내 정현주입니다. 어머님이 왜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어요? 아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콩깍지가 덜 벗겨져서 저희 남편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근데 이제 피부가 이렇게 되니까 점점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역시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러지 몰랐는데 그 확대하니까 너무 흉하다. 내가 근데 생긴 건 잘생겼는데 너무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치? 그런가?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뭐 50대 뭐 중반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피부 이렇게 딱 봤을 때. 동주님의 고민은 눈밑 꺼짐과 칙칙한 피부톤입니다. 그 마스크팩을 그래서 저는 쫓아다니면서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약간의 언쟁도 있죠. 해라. 그냥 누워만 있어라. 그것도 안 되냐. 싫다. 귀찮다. 저리 가라. 막 이러면서. 남편의 피부를 되돌리기 위한 아내의 선택은 오이팩입니다. 오빠 팩하자. 팩하자고. 아 무슨 팩을 해. 빨리 누워봐. 오빠 팩해. 야, 먹는 거를 왜 얼굴에 붙인다고 그래. 아유 오히려. 아 진짜. 김이 봐. 어후. 나한테 다 고마워해라. 이런 거 해주는 거. 야, 그만 붙여. 말하지 말라 했잖아. 됐어 이제. 아, 야 코도 숨은 못 쉬겠다. 숨은 못 쉬겠어. 코를. 코에다 해봐. 붙이는 건 아닌데. 쉬어봐. 말하지 말고. 이런 일부러 도와놔. 코에다가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러니까 남성들은 보통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내 피부가 좀 이렇게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한다? 남자들도 그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피부를 신경 쓴 적이 없다는 동주님의 일상은요. 비누 하나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합니다. 어머님, 네? 어디 가세요? 등산이요. 근데 모자나 뭐 선크림 같은 건 따로 안 쓰세요? 아, 선크림 바르면은 등산할 때 땀나는 것 때문에 너무 끈적여가지고 그런 느낌 싫어가지고 그냥 가요. 뼈약볕 아래서 등산하는데 모자도 쓰지 않습니다. 아, 햇살 좋네. 제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한 1, 2년 사이에 확 무너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어두워지고 색조가 안 좋아지니까 주변에서 아픈 거 아니냐, 병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고민은 눈밑 꺼짐이 제일 고민이고, 사진을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눈이 확, 눈 밑에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사진은 그냥 없어요. 아니, 포샵이에요. 피부 하얗게 하는 포샵을 하든지. 예. 마음에 들지 않는 피부를 가리기 위해 사진 보정은 일상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나이보다 앞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이제는 좀 틀려져야 될 것 같아요. 동준님은 지금 실제 나이가 49세신데 네네. 여기 측정되신 피부 나이는 53세세요. 네네. 주름 분석 결과도 안 좋게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톤이 안 좋아서 네. 색소 침착도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나오셨는데, 모공도 조금 넓은 것처럼 나왔고, 이건 아마 주름, 색소 침착, 모공 모두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굴 쪽에 멜라닌 색소가 사실 다른 참가자분들 50대, 60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거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톤 자체가 조금 검맣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이제 피부 수분 함유량인데 아마 피부의 건조함이 좀 심하시기 때문에 다른 두 참가자분에 비해서 피부 수분 함유량이 월등히 낮으세요. 보면은 혹시 음주 흡연 하세요? 음주는 아예 안 하고요. 네. 흡연은 지금 하세요? 예. 담배를 피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역시나 활성산소가 올라가면 당연히 콜라겐의 변성도 유발시킬 수가 있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수분도도 떨어뜨려서 푸석푸석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배 많이 피신 분 보면 조금 다크해 보인다고 하고, 좀 어둡고 좀 푸석푸석해 보인다고 하고. 흡연자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흡연은 피부 노화를 악화시킵니다.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동주님의 피부 고민도 확인해 볼까요?
제일 고민은 요 눈 밑꺼짐 요거. 눈 밑꺼짐이랑 네. 이거는 지방층이 이렇게 돌출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 지방층 위에 진피층은 네. 이렇게 막을 이루고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얘가 탈출 못하게끔 막고 있거든요. 네네. 노화 과정에서 막고 있는 층이 기능이 소실이 되면 안에서 볼록 올라올 수도 있고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없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 보면 그 연고도 있고. 아니 없어요. 다 효과 없나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 탈출이세요. 째서 꺼내서 꼬매셔야 돼요. 다음은 피부톤입니다. 그럼 제가 얼굴 톤이 지금 되게 어두워졌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하얗게 회복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산화 작용을 없애기 위한 효과인데 뭐 비타민 C, 크림 먹는 거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몸에서 활성산소가 좀 덜 생기고 그러면은 항산화 효과도 좀 생기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톤이 한결 밝아질 수가 있어요. 세 사람 모두 피부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원인은 습관이었습니다. 세안법은 각자 달랐지만 모두 문제가 있었고요. 아무것도 안 바르는 두 사람과 너무 많이 바르는 한 사람. 보습 방법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 사람 모두 선크림은 바르지 않았죠. 여러분의 피부 노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세안을 하시고 충분한 보습과 함께 자외선 차단제를 잘 쓰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부 노화를 막는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세안법을 먼저 배워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세안 방법과 보습제를 바르는 순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씩 세안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동주님은 비누 세안을 합니다. 혹시 비누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 좀 간편해서. 간편해서 저희는 산성 피부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알칼리성 비누보다는 저희 저자극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 우리의 피부를 둘러싸고 있는 피지막은 약산성으로서 자극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약산성 클렌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혜님은 무려 5단계 세안을 했는데요. 아니 제가 세안제를 왜 많이 쓰냐면요. 네. 처음에 세안을 하면 그게 나와요, 각질이. 피부 각질층 사이에는 수분이라는 게 필요하고 수분이 저희가 보통 한 10% 이상은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정상 피부에는. 근데 세안을 지금 5가지로 계속 늘리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각질층 안에 수분이 좀 다 날아가서 각질이 좀 떠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밀려서 때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세안제를 줄이면 그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들뜬 각질들을 조금 이렇게 좀 입을 덮어주듯이 보습제를 좀 많이 발라주시고 세안제를 좀 줄이시는 게 피부 보호에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올바른 세안법 배워볼까요? 메이크업을 했거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중 세안을 진행하실 건데요. 만두콩만큼 짜시면 됩니다. 거품이 충분히 많이 나오죠? 피부 장벽을 지키는 세안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거품으로도 다 닦여요. 크림을 얼굴에 직접 바르는 것보다 바로 갖다 대는 것보다 저희가 거품을 내서 거품으로 이용했을 때 자극도 덜하고 그리고 세정도 더 잘 되실 거예요. 이제 보습법을 배워볼까요? 피부 장벽에 중요한 성분들이 대표적으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보습제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인데 피부와 유사한 성분이 같이 이제 도포가 되면서 피부를 장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피부 재생력을 좀 빠르게 도와주거든요. 보습제를 발라봤고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볼 건데요. 묽은 제형에서 꾸덕한 제형 순서로 바르시나요? 하지만 주름 개선, 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는 보습이 먼저입니다. 우리 몸의 각질 세포는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바른다고 해서 유효 성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각질 세포를 일시적으로 열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을 하면 각질 세포가 좀 열 수가 있고요. 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유효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더 좋은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제품 사용하시기 10분 전에 가벼운 보습제를 먼저 쓰시고 그 후에 제품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싼 제품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보습 방법도 배워볼까요? 세수를 하고 나서 많이 당겼었어요. 근데 지금 바르고 보니까 좀 끈적거리는 건 있는데 당기는 게 하나도 없고 좀 얼굴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쓸까요? 사람들은 매일 안 쓸까요? 매일 안 쓸 것 같습니다. 안 쓰죠. 대부분은 실제 한 30%의 사람들만 매일 사용을 한다라고 응답을 하셨고. 자외선 차단제 얼마나 발라야 하나요? 내 손가락 여기 한 마디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짜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바르시죠. 내가 만약에 충분한 양을 안 발랐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내가 기대했던 거 효과의 반의 반밖에 없어요. 선스틱이라고 지금 붙여 있는데 바르기 편하니까 야외 활동하면서 수시로 그냥 덧바른 용도로 쓰시는 거죠. 덧바름 용도로 두 가지는 추천을 하는데 이거는 얼굴 덧바름에 편하시겠고 이거는 얼굴에 쓰시면 안 되고 팔다리 위주의 덧바름 용도로 쓰고 주의하실 거는 있는 게 이거 얼굴에 절대 뿌리시면 안 돼요.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보면 물리적 차단제가 있고 화학적 차단제가 있어요. 말이 어렵잖아요. 물리적은 너 들어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를 시키면 얘를 열 에너지로 그냥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차단 효과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예 들어오지 마. 그렇죠. 아예 들어오지 마. 문 단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고 너 들어오지 마. 그게 그만큼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대신에 단점은 있어요. 딱 봐도 티가 나죠. 화학적 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단제는 뭐가 좋으냐면 발랐을 때 티는 좀 덜 나요. 하지만 물리적 차단제보다는 조금 차단 효과는 덜한 거예요. 그렇죠?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물리적 차단은 무기자차 선크림, 화학적 차단은 유기자차 선크림인데요. 장단점을 확인하고 내 피부와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라봤습니다. 이게 더 효과가 세다잖아요. 아예 나갔을 때 장시간에 야외에 있을 때는 대박. 처음 보는데? 맨날 완전 차단되겠는데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웬일이야. 유기자차 선크림도 발라봤습니다.
다음은 더 빠르기 좋은 차단제를 실험해 봤는데요. 선스프레이의 경우 40초 넘게 뿌려야 1회 권장량을 충족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웬만큼 뿌려갖고는 안 되네. 표시가 안 나오는데. 예. 더 빠르는 용도로도 충분히 뿌려줘야 효과가 납니다. 선스틱은 꼼꼼히 여러 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한테 자극 없는 거 바르는 게 첫 번째고 충분하게 바르시는 게 두 번째고 또 하나는 자주 바르셔야 되는 거고. 참가자들은 새로운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피부 관리를 반으로 줄이고 불안해졌다는 정혜님을 찾았습니다. 피부 관리는 예전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었는데요. 웬만하면 피부에 자극 많이 안 주려고 최소한의 쓰는 것만 그것도 소량으로만 딱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노파심이 생기죠. 왜? 저도 쓰던 그게 있는데 사람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 갔다 오고부터는 폐가 가는 것도 줄었고 옛날에는 신경 맞았다면 지금 신경 덜 쓰고 당하는 거예요. 불안함을 이겨내고 배운 대로 피부 관리, 즉 피부 자극을 확 줄였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피부 관리를 한다는 선희님은 어떨까요? 이거는 보습제. 요것도 주름 크림인데 이거 교수님이 이걸 바르면 이런 게 좀 옅어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열심히 발랐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선크림 바르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옥상에 가끔 빨래 넣으러 가고 하니까 집에서도 지금은 바르고 있어요. 큰 창이 있는 거실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고요. 모자는 쓰고 잠깐씩 옥상에 갈 때는 모자도 씁니다. 밖에서도 선크림을 안 발랐던 선희님이 확 달라졌습니다. 살 날도 좀 남았는데 앞으로라도 좀 젊게 보이게끔 하고 싶어요. 저도. 앉으십시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교수님 봐봐요. 이거 옅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옅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이따 해드릴 거고요. 천천히 하시고요. 예. 네, 그리고 너무 좋아갖고. 예. 조금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시는 것 같고 예.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 말 해요, 네, 친구들이. 그렇죠. 와, 표정이 확 달라지셨네요. 왼쪽 이쪽이라고 하죠. 이제 예. 눈가 주변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흑자나 검버섯 병변이 좀 있고 그러신데 예, 지금 보시기에도 좀 이렇게 톤 자체가 많이 좀 정결된 듯한 느낌은 조금 옅어요.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보기에 그런 것 네, 비타민 A 제형의 화장품을 좀 드린 거를 꾸준히 쓰신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알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얼룩덜룩했던 톤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됐죠? 수분도가 자체가 안 좋을 때는 오른쪽은 뭐 73 정도였는데 85까지 오른쪽 얼굴은 개선이 되시는 것 같고 또 왼쪽에 있는 탄력은 이게 1에 가까울수록 탄력 회복이 잘 된다는 건데 0.3에서 0.6까지 한 2배 이상의 탄력도 개선도 관찰이 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66세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관리 안 하고 늙는 건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앞으로 얼마 살란가는 모르는데 나도 한번 열심히 갖고 봐야 되겠다. 진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다음은 정혜님입니다.
안면의 피부 수분도는 뭐 85에서 92 정도로 개선이 되시는 것 같아요. 검은 거 나타내는 지수가 있거든요. 그런 지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258,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색깔이 까맣다는 건데 174로 많이 좋아지신, 특히나 팔의 색소 개선도도 좀 많이 눈에 띄시는 것 같고, 잃어버린 나이를 또 찾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60세에서 55세 정도로 조금 개선되는 것처럼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너무 충격받아갖고 너무 충격받았어. 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뭐 그렇게 곡을 들였는데 아니 이게 이렇다고? 근데 되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게 너무 가해불급이었구나. 피부가 너무 피곤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동주님은 살면서 처음으로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5일 동안 바른 양이 제가 평생 살면서 바른 양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선크림 바르는 거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더운 계절이다 보니까. 아저씨 뭐 어디 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 외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를 보니까 비도 좀 오고 흐리고 좀 햇살이 없는 것 같아서 선크림을 오늘 좀 안 바르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구름이 자외선을 100% 막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맑은 날보다는 적지만 자외선은 도달을 하는 거죠, 사실은. 구름 낀 날도 비 오는 날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좋아지신 게 있는데 무려 피부 수분도가 59에서 86, 61에서 90까지 엄청 좋아지셨어요. 보습만으로 이렇게 좋아지다뇨. 저도 해봐야겠는데요. 물론 단기간이기 때문에 뭐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형성을 해서 탄력이 됐다, 이거는 아니고요. 바깥층에 있는 표피의 변화일 거예요. 더 깊이 심도 있는 변화, 진피의 변화를 아시려면 최소한 한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지금보다 조금의 더 눈에 띄는 변화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 열심히 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은 꼭 씻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메이크업을 했거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다는 가정하에 이중 세안을 진행하실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클렌저 오일을 이용을 하실 거예요. 오일은 한 번만 펌핑해도 충분한 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펌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시고요. 유분이 많은 이마, 코, 턱을 이제 집중적으로 러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콧등이랑 그리고 약지로 콧망울. 그 다음 단계는 소량의 물을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유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묻히시고 러빙을 해줄 경우에 이제 오일이 조금씩 녹으면서 반투명한 상태로 색깔이 나오거든요. 오일이 녹으면서 노폐물도 같이 씻겨져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유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물로 헹궈주시면 되시는데 오일로 한번 싹 녹여줬고요. 그 다음에 2차 세안으로 한 번 더 깨끗하게 더 정리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미끌미끌하시죠? 네. 폼클렌저는 약산성으로 쓰시고 만두콩만큼 짜시면 됩니다. 제가 콩알만큼 짰는데도 거품이 충분히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거품을 이용을 해서 도포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볼은 T존과 다르게 피지선이 좀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서 가볍게만 손가락으로 문질문질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마나 턱 쪽에는
모공이 넓고 피지선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때도 콧등, 콧망울까지 약지로 꼼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네, 이제 물 세안 한번 해보실까요? 네. 세안 해주실 때는 헤어라인이랑 귀 뒤까지 같이 꼼꼼하게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세안해주시면 됩니다. 수건으로 닦으실 때는 강하게 문지르고 하시는 것보다는 톡톡톡 물기만 제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습제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토너 바르실 건데 토너의 역할은 피부 보습의 역할이 아니고 세안한 직후 피부의 pH를 맞춰줌으로써 피부의 약산성으로 되돌리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냥 이렇게 꽉꽉 눌러주시면 돼요. 네. 천천히 눌러주시면 돼요. 지그시. 네. 보습제를 바르실 건데 저희가 보통 한 마디가 1g이거든요. 얘를 아침, 저녁으로 4g씩 발라주시면 돼요. 약간 색칠 공부하듯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되는데 사실 목까지 저희 피부기 때문에 목까지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이거는 기능성 제품이어가지고 처음에는 흡수가 잘 되게끔 도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필요한 부위에 톡톡톡톡 한 번 더 발라주시는 것도 좋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눌러주시면